미국 시위 뉴스 한 며칠 전에는 그것이 그 신문사마다 상단에 계속 올라와 있었죠. 굉장히 어수선하고 무시무시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든 그 대다수의 한국 언론, 그러니까 신문 방송사, 또 말하자면은 SNS 이런 데까지 반 트럼프 뉴스를 쏟아내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 시위가 순수한 시위가 있었고, 또 폭력이나 약탈, 이런 그 시위가 아닌 범죄도 있었죠. 집단 범죄도. 그런데 처음에 국내 언론사를 보면은 이것까지도 인종차별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나온 거다, 이런 인터뷰를 한다든지 또 그런 식의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죠. 그런데 이 미국 시위라고 하는 것이 나날이 전개되는 양상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이럴 때는 이렇게 가는 거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제 그 현상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봅시다.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기로 하죠. 여러분도 이상하다, 그런 점을 어쩌면 느꼈을 겁니다. 우선 한 가지 구호가 있죠. 처음에 이 구호를 보고는 한 가지는 왜 이런 구호를 택했지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러면은 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막 절박하게 자기가 무슨 아주 위기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집단 환각에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도 좀 했습니다. 뭐냐 하면 I cannot breathe, 나는 숨 쉴 수 없다, 많이 보셨죠?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거의 무슨 군대처럼 시간 단위로 나눠서 착착 장소도 이걸 이어가고 시위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하다 한 것은 무엇인고 하면은, 이번에 주제가 인종차별 아닙니까? 이제 결국 이런 것이죠. 흑인이 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흑인이 죽었다. 자,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어떻습니까? 흑인은 결백하고 억울하고 백인이 나쁘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옛날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혹은 뉴스라든지 하는 걸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르죠. 사안이 다릅니다. 이것이 흑인 노예의 문제가 아니다, 흑인 시민, 흑인 국민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국민 기본권의 문제고, 또 원래 대등해야 되는데 대등하지 않게 대한 데 대한 문제, 그것입니다. 과거의 인종차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나 숨 쉴 수 없어요, 이제 이게 구호다. 그게 왜 이상한가? 미국은 자력구제, 이 정당방위의 개념 출발이 자력구제입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나는 내가 지킨다. 우리처럼 문제가 생기면 경찰을 부른다, 119에 전화한다, 112에 전화한다, 이게 아니고 일단 내가 해결한다. 이게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미국인 중에 상당수는
사냥해서 먹고 산다 하는 그 문화가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닌 그런 곳이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 인식의 어떤 기준을 바꿔버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선량하고 또 평화적이고 순종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즉 그런 면에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흑인이든 노숙자든 주권자 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이죠. 기업에서도 급여에 대해서도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주권자 의식이 사실은 그 바탕에 있다. 이제 우리도 부러운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근데 나 숨 쉴 수 없다. I cannot breathe. 이게 뭡니까? 이거 피해자의 어떤 절박한 애원, 절규 이런 것이죠. 보는 사람이 딱 해서 견딜 수가 없는 구호인 겁니다. 당사자들도 같이 그렇게 절박해지는 것이죠. 이거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게 된다. 그걸 알 수 있죠. 죽느냐 사느냐로 가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상을 분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거 바로 한국 좌파 스타일이다. 이러고 다시 보면 진짜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충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딱 그 세월호 때, 또 그 유럽에 여행 갔을 때 빨리 구했으면 사람들 사고 났을 때, 그 선박 사고 났을 때, 이제 우리는 영화에서 영웅이 사람을 구하듯이 끝까지 반드시 그 한 사람을 구조해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구호로 외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구호를 외치면 그냥 참가한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억장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딱 그것이 생각이 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제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그 이념전쟁을 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심리 전술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1980년 이후로 바로 이런 요소 이런 심리 전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국민들이 그 감정의 막바지 거기까지 국민들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고 정부는 여기에 그냥 헤어나지를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을 하자면은 광우병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딴 거 다 그만두고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절박감이 집단 시위를 하는 전면에 나왔다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다. 굉장히 특이하고 살벌한 심리 전술이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이제는 40년이 되겠는데 그렇게 치면 80년부터 본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국민의 논리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논리적 국민한테는 이 심리 전술이 안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볼 겁니다. 미국 국민은 과연 논리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그 학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체의식이, 주권자의식이 강하면 이겨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면에서 한국 좌파 스타일이다. 이 심리 전술은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알고 있죠. 무릎 꿇기. 그것도 참 이상하다. 물론 한국인들처럼 두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죠. 이제 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무릎 꿇는가? 이제 이거부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러는가? 첫째는 뭐 이런 이야기 했죠. 그 피해자, 프로이드라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한다. 존경이라든지 혹은 기린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프로이드라는 인물은 범죄 혐의자로서 그리고 치사된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피해자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가 나라를 지키다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애초에 범죄 혐의자였다 하는 것이죠. 범죄 혐의자는 그럼 치사돼도 좋은가? 이것은 우문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어떻든 그의 그 법적인 신분을 분명히 정리해 놓고 보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 국민은 답을 내기 어려워할지도 모릅니다. 30년이 아니라 40년 이런 심리전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곧 분명한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봅시다. 피해자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정심을 표시하죠. 이것은 전 세계인이 다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억울한 피해자, 죄 없는 피해자,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좌파 세력,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주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피해자를 보면 숭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표현은 좀 유의를 해야 하겠죠. 한국 좌파들이 피해자를 보고 숭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들 속마음으로 존경하고 숭배하는 거 아닌데 앞에다 모셔두는 겁니다. 제단에다가. 그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왜?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써먹으려고. 써먹죠. 표도 받고 돈도 받고. 뭐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람, 피해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한국 좌파 세력이 그러던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미국에서 그랬다. 왜 저러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설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한쪽 무릎을 꿇는 것은 피해자 프로이드 씨가 그 피해 당해서 당한 그 범행 현장, 그 범죄 행위를 재현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참 이 시위의 행위가 참 끔찍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는데 밑에 실제로 사람을 눕혀놓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계속 늘어나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챌린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러겠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그런 챌린지를 하느냐. 그것은 정말 무심하게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것 또한 심리 전술이다. 그런 겁니다. 조금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우리 한국에서 세월호 때문에 뭐 그렇게 그냥 다 슬픔에 빠져 있고 할 때, 한국 장관이 거기에서 컵라면 먹었다고 전 국민적인 그 증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뭐 전 국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것을 한번 참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쪽 무릎 꿇기가 시위의 행동인데, 그 밑에 사람을 놓고 웃으면서 찍어서 돌린다. 이거는 경찰에 대한 증오와 정부, 국가 권력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죠. 아주 고도의 심리 전술이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 웃는 사진, 범행을 재현하는 챌린지, 이게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폭동입니다. 전 세계적인 미국 국가, 미국 공권력에 대한 폭동, 그것을 위한 심리 전술이다.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일본 NHK라든지 또 세계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번 그 미국의 시위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SNS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 북한 김정은이 그들이 하고 있는 해킹이라든지 이런 그 정보를 중간에 가로채고 또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하는 그런 것하고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는 SNS를 통해서 이게 관리되고 통제되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그 대중이 분노할 만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다른 나라, 아주 먼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한국도 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국의 노동자는 단결하라. 우리가 한참 전에 봤던 그 자료를 통해서 봤던. 그래서 지금은 세계의 꼬뮤니즘 동지들은 단결하라.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뿐인가? 또 이상한 것은 과거사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 과거사는 굉장히 낯선 것이죠. 신대륙 미국에서 과거사라니. 그런데 무슨 남북전쟁 때 누구를 어떻게 한다, 무슨 동상을 부순다. 그거 딴 데 볼 거 없죠. 딱 한국이죠. 이제는 경찰을 없애라 이런 이야기도 한다면서요. 이렇게 요소들이 자꾸만 한국을 가리킨다. 이 화살표가. 그렇죠. 지금 현상을 보니까 현상이 왜 이런가. 우리 한국이 범인인가, 아니면 한국이 지금 희생자가 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위라는 것이 반미국, 반트럼프라고 하는데 보면 이게 그들답지 않다. 그렇죠. 항상 이 대중이 움직이는 것은 대중스럽습니다. 미국에서 하면 미국스럽고 한국에서 하면 한국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논리의 꼬임이 보인다. 미국에서 하는데 한국스럽다. 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면은 참 이상하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쭉 가지고 감정 없이 결론을 내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 시위는 한국의 좌파 세력이 그 배후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중국 시진핑이나 북한 김정은이가 이 한국의 좌파 스타일을 이용해서 그 배후에 있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이 두 가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둘 다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벌써 미국 측에서도 간헐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면 만일 한국이 직접 이 배후다 하면은 그 값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참 끔찍한 일이고,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빠져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용당하지 말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